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우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뉴스완이 굉장히 유력한 그 통신사인데 이런 유력한 통신사가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마련해 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뭔가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면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시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원래 3시간 정도 해야 되는 그 큰 주제인데 20분에 함축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토의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주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지났는데 10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그럼 다음 10년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사실 그 많은 방향 제시도 있고 또 전략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역시 관건은 실행입니다.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갈 건가?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말이 그냥 단순히 행동이 아니고 실행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아시는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기후위기가 왔는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그래프 하나가 상징적입니다. 2015년 전후까지는 요 파란색이 이제 풍력 같은 그리고 원자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서서히 그 진행이 돼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산업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16년 이때부터 태양광이 급격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BEP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나 또 상용화나 이런 측면이 일정한 시점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2018년 자료입니다만은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보다도 신재생에 대한 투자 부분이 근 2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 동남아시아 쪽은 아직도 이런 석탄 중심으로 이제 에너지원들을 가장 싼 생산 자원으로서 쓰고 있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자료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바이든 그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4년간 2조 달러 정도를 이쪽 부분에 투자하겠다. 근데 이 달러 투자한다는 규모보다도 그 밑에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5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넣고 400만 채의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서 푸트프린트를 50% 감축하고 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후보지만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역시 연합이 1조 유로를 10년간 투자를 하고 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린 뉴딜의 방향이 이런 형태의 다른 나라들, 메이저 국가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괴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인데 이 대상들을 놓고 보면은 CO2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십가스 감축까지. 시간상 막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미안한데 그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30년까지 8억 5천만 톤의 CO2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는 5억 3천만 톤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서 이제 방향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걸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하려면 63기가의 이제 신재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20기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0년 동안에 40기가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 자동차도 현 정부의 목표대로 한다고 하면은 2025년까지 113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돌아다니도록 하고 원래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3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개념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에서 그린디젤 추진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탄소세,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이런 형태의 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을 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부분이 그동안 제주에서 해왔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템들을 축으로 해서 매시브하게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 형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만은 코로나 위기가 여기에 있는데 기후변화의 위기가 삼각파도처럼 이 인류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이고 이러한 그림에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 목표 제주는 4.08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제주의 수요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아리 300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작년도에 호주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호주는 아리 500을 선언을 했어요. 그 호주는 석탄 왕국이고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 나라가 아리 500을 왜 선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에 나온 자료는 호주에서 싱가포르까지 3,700km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해서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가 가려고 하고 있는 이미 10년 전 2012년에 공식화되어 있는 CFI라고 한 개념이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거나 또는 국내에 비해서 너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제주는 선각자적으로 2012년 정확하게는 2009년부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가장 선구적이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실행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다,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봐도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예산이나 GDP나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뒤지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목표상으로 놓고 보면은 약간 뒷걸음 뒤에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그것은 실행하는 성과로 놓고 보면은 금방 현재까지 가버린 성과로 놓고 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제화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원자력도 우리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제 민주당 개념에서는 포함이 돼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에 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주가 이제 2030년까지 이 태양광하고 풍력 목표가 4.08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 65만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14%지만은 설비 비율로는 이미 30%가 넘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쓰겠다고 했는데 제주는 앞으로 10년 남았는데도 제주 전체를 놓고 보면 14.4%니까 정부가 가려고 하는 목표에 굉장히 근접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걸 수치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이제 7월에 2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 뒤에 이제 커테일먼트가 나옵니다만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여러 가지 변수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력망은 과거에 이런 큰 발전소에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150년 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2009년, 10년 이경 우리나라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요 선로를 축으로 해서 저장 장치나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달라붙게 됐고 심지어는 배전선로에는 전기차까지 이제 달라붙게 된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역시 이런 신재생이나 저장 장치, 태양광, 자동차까지 이제 들어섰고 우리 제주에는 그 2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게 20대당 한 대꼴의 전기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신호등에 한번 걸렸을 때의 주변을 보면
그 사이에 전기차가 꼭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한 대 걸렸을 때 20대 차가 있다고 보면은 그만큼 주변에 전기차가 상용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력망이 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 10년간 성과를 보면은 행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과들이 커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차가 1위가 되니까 그 수혜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은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주저주저 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지금은 연산 10만 대 전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역할을 제주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파도에서 국내 최초의 독립형 마이크로드를 성공시켰는데 이것은 이제 괌이나 두바이 같은 데로 가서 괌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데까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실력력이 국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전진기업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시간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파도 모델이 7일간 신재생만으로 전기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태양광하고 전력저장장치하고 풍력이 세 가지가 하고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이게 가능하느냐? 못할 게 없는 거죠. 이 자체도 놓고 보면 파일럿이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도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시간상 조금씩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약이 있죠. 그래 신재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 그림처럼 그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놓고 그 그림대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전력망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형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발전 제약이 120%나 생겼고 5년간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이 불안정해졌고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수전 설비를 또 바꿔줘야 되는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REC가 떨어지니까 신재생에 투자했던 사업자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익이 줄으니까. 제주에너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주에서 CFI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한번 보면은 제주는 이제 큰 목표에서 CFI를 2030년까지 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8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구축을 했고 육제하고 다 연계하는 까지 포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도 2만 대가 넘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모델들이 한전의 경우에는 한전 사옥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해 나갔고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한 그 성과들을 낸 거죠. 그래서 이 바탕에서 놓고 보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제주는 이런 전기자동차나 충전기도 확보돼 있고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바이오도 확정돼 있고 HVDC, LNG, 정부 출연기관, 인구도 늘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제주의 관광객이 1,500만 명에 외국인 관광객이 170만 명 그리고 13개의 제주의 작은 마을들이 연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주에서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형태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전파되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 근본적인 목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원천적인 실행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주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 상주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역 단위로 와서 있는 연구기관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나 이런 게 지금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후에다가 그린 뉴딜도 바로 씌운다든지 4차 산업혁명 모델도 씌운다든지 하면은 성과 있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제주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큰 숙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전원 공급과 신규 전원 공급이 다양하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수요 대비 과잉 발전 출력 제한이 이제 빈발하고 있는 게 큰 숙제고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 이제 전전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로 에너지원이 쓰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고 두 번째는 이 가스고 세 번째가 휘발유고 네 번째가 열입니다. 이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부터 가스레인지가 전기레인지로 바뀌고 또 휘발유차는 전기차로 바뀌고 집에 남아있는 것은 열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열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값싼 전력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나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열마저도 전기로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망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미스매치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에서 CFI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개발하는 형태들의 레벨을 따져보면은 제주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로 가려고 하는 기술들의 수준이 X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기술이든지 다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일부는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제주 전체가 스마트 시티로 가는 거고 스마트 시티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린 뉴딜이 완성된 모델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스마트시티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형태로 해서 올해 목표를 세우고 12개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이제 제주에너지공사 정관에 있는 대로 전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스나 열관리나 스마트팜에서부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드라마틱하게 좀 과단성 있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10년을 어떻게 할까? 다음에 10년을. 이것을 다음에 10년을 가기 위한 모델을 저희 그 실무진들하고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공개를 드리는 건데 이 그림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선도하기 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CFI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재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전기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니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 그림 하나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주의 4개 지역, 동서남북 4개 지역에 주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생산되는 거점 지역에다가 이런 에너지 저장 단지들을 만들어서 신재생으로 생산되는 그 전력을 수용을 했다가 육지로 또 되팔든지 아니면은 일반 주민들이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 빌딩들이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하면서 V2G라든가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V2G에 참여하는 그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없이 이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형태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가는 형태고 최종적으로는 제주 전체가 VPP 가상 전력 발전이라든지 V2G라든지 또 재재난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돌아가는 통합 운영 시스템 하에서 관장이 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모델을 1년 또는 늦어도 3년 안에는 구축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보유하고 있는 10가지의 주요 인프라가 핵심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RE300의 메가 에너지 시티를 제주가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CFI 형태를 완성하게 되면 메가 에너지 시티가 제주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이 모델이 전략적으로는 스마트 타운과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데 제주에서는 타운과 시티 개념으로 출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 발표하게 되실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우리 김연환 원장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린 뉴딜이 나오고 난 뒤에 제주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나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고 가파도도 여기에 있고요. ESS도 제주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를 했습니다. 8메가짜리를. 그게 이제 나가는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이런 내용들이 제주에서 있었고 앞으로는 지금 그린 뉴딜 가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은 핵심은 이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문제는 저 CFI 목표 중에 하나인 이용 효율화가 23%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가정이든지 일반 공장이든지 오피스든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을 줄여서 그 손실을 줄인 비용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기술들을 여기에서 개발하도록 기업이 참여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성, 수명성, 수익 공유 체계들 효율시키고 환경보전, 중소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만등 이런 것들도 체계화되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3시간짜리를 20분에 하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중하네, 어려우니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고 전에 했었던 그 제 발표 내용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이 짧은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따 추가로 여기서 토론을 할 때 질문 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